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보합권 등락에 그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대 지수 현재까지는 다우지수를 제외하면 그래도 상승 랠리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빅테크주의 랠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장의 하단은 탄탄히 방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8일 연속 지수가 올라왔던 만큼 부담감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지난 월요일의 장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처럼 좀 숨고르기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현재 내일 더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 심리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주, 특히나 어제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어느덧 9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대단합니다. 시가총액 1위를 넘볼 수 있다는 말이 허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어느덧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렇게 빅테크주들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그런 모습들을 자랑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모멘텀주 일라이릴리가 드디어 그 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제죠. 이 부분이 이제 비만 치료제로 FDA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조금 약세장 속에서도 시장의 중심을 잡았던 게 게임주였거든요. 로블록스 역시 3분기에 실적 호조가 나왔습니다. 수요가 많이 개선되면서 로블록스가 주가 급등했고요. 게임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중소형 성장주가 금리에 좀 눌려 있다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로블록스도 그 흐름에 동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주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좋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두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루시드, 실적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모습이 있었고 시간외까지만 해도 리비안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본장 들어와서는 두 종목 모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의 경우에는 헐리우드시 파업을 좀 길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 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광고가 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면서 18%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월트 디즈니가 장 마감 이후에 그러니까 잠시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파업 여파는 디즈니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디즈니는 또 플랫폼주로서 최근에 성장주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잠시 후에 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와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현재 4.53%까지 내려왔고요. 국제유가 WTI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면서 75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게 느껴지시죠? 어떤 트리거가 없으면 한 2주 전만 해도 계속해서 금리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압박했는데 지금은 트리거가 없으면 오히려 계속 내려옵니다. 심리 자체가 좀 변화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을 두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FOMC 이후에 연준의 기조가 바뀐 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물론 반대쪽에서는 이제 조금 경고성 메시지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골드만삭스에서 당장 다음 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가의 셧다운,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시를 좀 억누를 수 있다라는 표현도 했었는데요. 완전하게 좀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연준은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내일 더 궁금해지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셧다운 이슈 다음 주까지 과연 또 시장의 발목을 얼마나 잡을지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종목별로 대응 전략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다가 연준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꾸준한 상승 랠리를 펼쳐왔었죠. 이 랠리가 이제 끝을 보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애플과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엔비디아의 경우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 넘게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라이릴리의 경우 체중 감량제 마운자로가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잠시 후에 클로징벨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3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 섹터의 흐름도 부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리비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은 호실적 그리고 연간 생산 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리기로 했던 두 기업이죠. 리비안과 루시드가 실적을 냈는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리비안부터 보면요. 3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순손실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인도량은 지난 2분기보다 23% 올랐고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올해 연간 생산 목표는 상향을 했는데 비용 절감으로 생산 효율성이 개선이 되고 또 시장의 경쟁력이 강해진 탓으로 풀이가 됩니다. 최대 주주인 아마존과의 독점 계약 종료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배송용 전기 펜을 더 많은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루시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는데요. 인도량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올해 연간 생산 목표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낮췄고요. 전기 세단의 비싼 가격 그리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기업 모두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리비안의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리비안의 주가 확인해보면 2.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인데요.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통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은 61억 8,400만 달러로 우리 돈 8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달러 기준으로 2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달러 기준으로 13% 증가했지만 예상치는 하회를 했습니다. 활성 고객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요. 로켓 배송이나 로켓 프레시 같은 이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1% 성장했고 성장 사업들의 경우에는 매출이 40% 성장했는데 쿠팡이츠 거래량은 와우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할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서 2배가량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가를 확인해 보면요. 9.84%나 급락을 했는데요. EPS가 예상치를 하회한 탓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블록스인데요. 예상보다 강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인기 게임의 흥행이 실적 호전으로 이어진 건데요. 3분기 예약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직전 분기보다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가는 11.86%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종목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인데요.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트워크 콘텐츠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2%나 감소를 했는데요. TV 부문 매출의 경우 대규모 라이선스 거래 그리고 파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총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2%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주가의 경우 20% 가까이 폭락한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보겠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원유 생산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은 건데요. 다만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고 또 파이프라인이 약화가 되면서 순이익 자체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옥시덴탈 주식의 약 22%를 보유한 상황인데요. 옥시덴탈 주가 확인해보면 1.5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감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은 0.1%, 나스닥 지수는 0.08%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가 이슈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